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노예리입니다. 오늘은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브랜드입니다. 이탈리아의 명차 브랜드죠. 바로 마세라티인데요. 마세라티의 중형 SUV 체급을 담당하는 바로 그레칼레입니다. 그레칼레는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첫 출시가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 단계 위급인 르반떼와 함께 이 요새 SUV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마세라티의 그 판매량 볼륨을 좀 높여줄 그런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그 그레칼레의 세 가지 트림 중에 하나인 모더나 트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마세라티 그레칼레가 또 이탈리아 명차 브랜드의 명성에 걸맞는 또 역할을 하고 그런 상품성을 갖고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카고는 마세라티의 그레칼레입니다. 전체적인 크기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길이는 4.8m 정도 되고요. 차 폭은 1.9, 높이는 1.6m 정도 됩니다. 경쟁작인 포르쉐 마칸이나 벤츠 GLC보다도 크기는 굉장히 큰 크기인데 이 자체가 좀 스포츠카의 감성을 굉장히 많이 담았고 하중이 아래에 있고 조금 밑으로 무게중심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높이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부를 한번 보실게요. 전면부는 멀리서 봤을 때도 딱 저 차 마세라티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패밀리 룩과 닮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이 큼지막한 세로형 그릴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가운데에 삼지창 엠블럼과 그리고 이 위에 마세라티 그 레터링이 들어있는 요 마크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좀 럭셔리해 보입니다. 그릴 자체가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낮고 또 그릴도 좀 밑에 있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차가 밑으로 조금 가라앉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 가라앉아서 나쁘다기보다는 안정감을 드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 접혀 있는 이 보닛의 조금 느낌이 굉장히 우람한 그런 근육질의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이렇게 얄쌍하면서 약간 개구리 눈처럼 앞으로 조금 튀어나온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엔진은 2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입니다. 여기에 그 48V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구동력을 높여주고 조금 연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최고 출력이 33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45.9kg/M입니다. 아무래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일반의 2기통 엔진보다는 퍼포먼스가 조금 더 좋고요. 또 엔진 구동력에서도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부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이쪽에 모더나 레터링, 트림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에 공기 배출구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 점 약간 특이합니다. 타이어는 20인치 에테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모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삼지창에 그런 마세라티의 그 엠블럼 형상을 조금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 자체가 위에 이 윈도우 부분이 좀 길이가 짧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짧더라도 그 차에 그런 좀 날렵한 인상을 주면서도 안에서 봤을 때 뭔가 시야가 확보가 덜 된다거나 답답한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이 손잡이도 좀 특이합니다. 이 마세라티에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을 안에 넣어서 버튼식으로 된 걸 누르면은 이렇게 열려요. 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닫고 열었을 때도 약간 다른 차에 비해서는 경쾌한 소리가 난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후면부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멀리서 봤을 때 사다리꼴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무게중심, 이 하부가 조금 더 단련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 부메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테일램프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뒤까지 이어져 있고요. 쫙 찢어져 있는 그런 모습.
이 전체적인 룩은 예전에 출시가 됐던 3200 GT에서 좀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트렁크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적재함의 크기는 535리터 정도 됩니다. 그 경쟁자에 비해서는 아주 살짝은 작은 크기지만 뭐 여러 가지 짐을 실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크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열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SUV니까 뒤에도 이제 가족들이나 또 많이 탈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앉아봤는데 그냥 앉았을 때도 이렇게 주먹 2개 이상 들어가고 위에도 주먹 2개 이상 1개 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높이도 굉장히 적당하고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할 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 카시트를 안 친다던가 아이들이 조금 앉아서 갈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뭐 등받이 조절은 되지 않지만 뭐 여기 송풍구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달려 있고요. 여기 또 열선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가는 사람들도 충분히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레칼레 내부가 전작인 이 르반떼나 기블리에 비해서 소재라든지 그런 버튼의 배치나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좀 세련되고 뭔가 그 최신 사양으로 좀 꾸며진 그런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탔을 때 아 이거 굉장히 신차구나 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여자들 특히 이제 예쁜 거 좋아하는데 탔을 때 딱 느낌이 굉장히 좀 예뻐요. 잘 정돈된 느낌이라 그 점이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휠이 아주 동그란 건 아니고 밑에가 조금 각진 그런 좀 특이한 모양입니다. 약간 거꾸로 뒤집어 놓은 D 모양의 느낌이 들고 크기는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보다는 여성 운전자들이 조금 부담 없이 이렇게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스티어링 휠 스포크 쪽에 시동 버튼과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시동 버튼을 막 오갈 데 없이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주행 모드가 있는데 맨 위에는 오프로드를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컴포트 모드 그리고 GT 모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설정을 하면은 계기판의 분위기부터 빨간색으로 조금 바뀌면서 약간 굉장히 힘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요.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시인성이 굉장히 괜찮은 깔끔한 그런 그 그래픽으로 들어가 있고 오른쪽으로 오면 이렇게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는 바늘이기는 한데 이게 디지털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 컨트롤 패드에서 시계나 나침판, 페달, G미터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침반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침반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유용하겠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뻐요. 그냥 딱 봤을 때도 이 테두리도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 들고 이 시계 하나 장착됨으로써 뭔가 이 럭셔리 슈퍼카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 또 안에 이렇게 마세라티의 로고나 이렇게 엠블럼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마세라티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차예요. 여러 가지 소리의 세팅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되어 있는데 측면 이제 그 추돌 방지라고 해야 되나? 이 차량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소리가 굉장히 독특하고 우렁찹니다. 그래서 조금 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을 다른 차들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깜짝이야. 굉장히 다른 차보다 경보음이 굉장히 크고 뭔가 경보음저 차도 약간 아름답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스피커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명품 그 스피커 브랜드라고 합니다. 소너스 파베르라는 그런 브랜드의 스피커가 장착하고 있는데 이 스피커 브랜드가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한 브랜드이기는 한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음역대를 표현을 하는 초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특히 이 중음역대에서 굉장히 황홀한 소리를 내주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나중에 시승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오디오 테스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눈높이에서 조금 아래 위치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12.3인치의 좀 길쭉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하단에는 또 공조 패널이 이렇게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한 게 이 사이에 버튼 형식으로 지금 기아 레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위치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처음에 숙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잘 못 잡겠는,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타면서도 잘은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위치가 조금 생소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실 이 시동 버튼도 이렇게 이쪽에 달려있는 거, 뭐 슈퍼카들이 이쪽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스티어링 휠에 붙어있는 것도 좀 그렇고, 돌발 버튼도 이렇게 이쪽에 달려있습니다. 터치형으로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차주가 아닌 이상 약간 숙제가 필요해 보인다, 공부를 좀 하고 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아래 위로 달려 있어요. 하나의 베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스플레이 자체로 봤을 때는 큰 거 하나가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공조 송풍구가 이렇게 위에 자리를 하고 있네요. 분리 버튼이 기어 변속 버튼 요 4개 외에는 없습니다. 다 터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밑에 공조 패널을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 한글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딱딱딱딱 누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운전하기 전에 미리 좀 알아두고 운전을 해야 운전 중에 조작하기가 편할 거다라는 생각 살짝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시트 색상이 약간 아이보리빛의 화이트 톤으로 들어가 있고요. 같은 톤으로 대시보드라든지 이렇게 센터페시아도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재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뭐 천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쪽 A 필러 쪽에도 이제 소재가 좀 따뜻한 느낌, 약간 패브릭의 느낌이어서 플라스틱이 아닌 점이 마세라티와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이트 톤이어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도 들고, 이거는 이제 선택이 가능한 게 뭐 레드 톤도 있고요, 또 블랙 톤도 있어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을 좀 해보니까요, 일단 시트 포지션은 조금 단단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시트의 느낌은 딱딱하고, 요게 좀 차가 진동이 없지는 않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뭐 지금 당장 공도에서 느껴지는 그런 뭔가 떨림이라든지 그런 거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모더나 트림은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장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진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행감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는데요. 요것도 이렇게 쉽게 그 단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공조 패널에 있는 높이를 누르면 이렇게 6가지로 높이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높이를. 그래서 지금은 노멀로 설정을 해놨고요. 한 단계, 오프로드 쪽으로 한 단계 올려보면 차체가 살짝 높아지면서 조금 하체를 좀 더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런 좀 그 기능들이 버튼 터치 하나하나로 손쉽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차가 엔진음도 그렇고요, 소음이 소음처럼 안 느껴지기는 합니다. 엔진음이 다른 차보다 조금 세게 들리기는 한데 그게 듣기 싫거나 시끄러운 소음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세라티 자체가 그 배기음에 굉장히 힘을 준 그런 브랜드예요. 배기음 자체도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겠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해내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엔진음이 살짝 들리기는 하지만 듣기 좋은 그런 주행을 할 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주행음으로 들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또 마세라티만의 굉장히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공도나 고속도로에서도
시끄러운 소음보다는 조금 운전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들로 이렇게 좀 차가 가득 차 있다라는 느낌, 그런 표현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소음을 얼마나 잡아주는지도 조금 중요합니다. 주행을 좀 해보니 외부 소음을 아주 완전히 차단이 되거나 굉장히 좀 조용하게 잘 잡아준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이 차 자체가 뭐 그렇게 방음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연애 SUV 정도의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좀 중간 정도의 뭐 소음을 좀 내고 있다. 그 뭐 풍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면에 닿았을 때 그런 잡다한 소음들이 뭐 어느 정도는 들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엔진음이나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거슬리거나 나쁜 소리를 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직렬 4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48V 그 전기 모터도 함께 달려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인데 그래서 좀 연비에도 굉장히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드를 한번 스포츠로 바꿔보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밟았을 때 한 번에 확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서서히 조금 속력을 좀 일정하게 올린다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고요. 일단 소리가 정말 묵직하면서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인 것 같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엑셀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밟아봤는데도 이 마세라티 특유의 엔진음이 굉장히 귀에 확 꽂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가볍지도 않고 완전 묵직하지도 않고 굉장히 좀 운전자가 들었을 때 듣기 좋은 그런 음성, 그 엔진음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이 마세라티의 요 그레칼레의 경쟁작이 뭐 마칸이라든지 GLC 이런 차들보다 세팅 자체가 조금 더 무겁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은 이제 속력이 붙었을 때 나가는 힘은 이 하체 세팅이 워낙 또 묵직하게 잘 돼 있고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속력을 올리는 느낌, 그리고 그 힘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차를 선택하는 분들이 뭐 경쾌한 이 마세라티만의 주행감이라든지 이 SUV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포츠카 못지않은 스포티함, 그리고 좀 강력한 힘, 뭐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해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이 보통 그럴 텐데 제가 타보니 여성분들, 뭐 주부라든지 뭐 직장인들이 여자가 타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부 인테리어, 그 다음에 뭐 외부 디자인은 물론이고 이런 안정적인 주행감, 그리고 좀 약간 왠지 운전자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런 좀 신뢰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세팅들, 그런 느낌들이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타기에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 주부들, 아기를 키우는 주부들이 뭐 뒤에 이제 뭐 카시트를 장착을 하고 뭐 도심을 달리거나 볼일을 보러 다닐 때도 뭐 마세라티 감성을 느끼면서 다니기에는 충분하겠다, 뭐 과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레칼레는 9,9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누군가에게는 뭐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뭐 적당하다라고 뭐 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겠죠. 근데 뭐 여유가 된다면 뭐 경쟁작 포르쉐 마칸이라든지 뭐 벤츠 GLC랑 같이 놓고 선상에 봤을 때 마세라티의 감성을 뭐 이 가치를 높게 보고 선택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분들한테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세라티 그레칼레,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시승해 보셨는데요. 명성에 걸맞게 정말 그 주행감, 그리고 또 배기 사운드, 내장, 그 편의사항까지 뭐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슈퍼카 수준의 SUV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마세라티는 내장 디자인에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평가들이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레칼레 출시로 그런 평가마저도 이렇게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내장 디자인도 그렇고 외장의 모습들이 굉장히 모던하게 빠졌습니다. 한국의 그 트렌드는 굉장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마세라티의 모던한, 그리고 좀 보편적인 그런 좀 디자인이 호불호 갈리지 않고 히트를 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차의 기본 가격은 9,9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 고가의 또 슈퍼카스러운 SUV가 조만간에 폴고레라는 이름으로 또 순수 전기차용으로 또 나온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배기 사운드에 굉장히 힘을 준 마세라티가 또 전기차에서는 어떤 또 훌륭한 음향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모델이 있으면 저희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 노엘이가 언제든지 시식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